네, 안녕하세요. 미래를 알면 투자의 아이디어가 보인다. 미래예보의 정미옥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오늘도 미래 채널 마이F 황준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벌써 미래예보 한 지 6개월이 됐더라고요. 반년이 네,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미래 세상에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하도 매주마다 미래 얘기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한테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미래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쇼핑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좀 좁혔어요. 그중에서도 아마존이라는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가 있잖아요. 네. 이 기업이 워낙에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마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쇼핑의 미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쇼핑 굉장히 중요하게도 생각하고 좋아하기도 하는데, 귀 쫑긋 서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마존의 혁신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아마존에서는 쇼핑 혁신을 좀 어떻게 좀 만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네, 아마존은 원래 인터넷 서점이었어요. 책 네. 팔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영역을 확장해 가더니 아예 쇼핑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의 미래는 테슬라가 만들고 있고 쇼핑의 미래는 아마존이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또 지난주에 우리의 쇼핑 문화를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술을 네. 또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아마존에서 공개한 아마존 고라는 새로운 쇼핑 문화예요. 네. 그냥 물건만 집어서 나가면 돼서 그냥 고라고 이름 지은 거고요. 계산을 안 하나요? 네, 저렇게 QR코드 앱을 찍고 들어가고요. 물건을 집으면은 알아서 저 가상의 장바구니에 집은 물건이 표시가 돼요. 또 네. 내려놓으면 그 물건이 빠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람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가능해진 이유가 뭐 딥러닝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센서 기술들, 이미지 인식 기술, 뭐 이런 기술들이 다 총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간 기술들이 거의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물건만 인식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동작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뭘 짓고 있는지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런 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쇼핑 문화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거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마트에서 뭐 장을 보다 보면은 내가 카트에 어떤 제품을 넣었는지 사실 뭐 기억도 잘 안 나고요. 계산할 때 줄 서 있느라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는데, 영상 보니까 정말 편리해 보이네요. 근데 네. 편리해 보이긴 하는데 그만큼 일자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가장 큰 특징이 저기 보시면 계산대가 없다라는 부분이니까요. 네. 계산대가 없다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있는 마트 계산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게 된다면 그러한 미래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더욱 중요한 점은 단순히 계산원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 사람이 무슨 물건을 집는지 그리고 어떤 선반에 있는 것들이 더 사람들의 선호도를 받는지 네. 또 어떤 물건이 다 빠져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 일하는 인력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그러면 반면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공지능 기술,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련 직종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고용 구조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비스 직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서비스 직종의 특징은 고도의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단순 반복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훈련 없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인공지능, 뭐 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은 정말 수시간의 공부가 네.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실전 경험이 필요한 그런 것이다 보니까 과연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련 기술의 일자리가 일어난다고 그 서비스 직종에 사라지는 일자리를 다 대체할 수 있느냐. 이건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요. 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특징은 한 사람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할 일을 혁신적으로 단순화시켜버린다라는 거, 효율적으로 해버린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아마존과 같은 혁신 기술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거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 그리고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유리하지만 그 나머지 기업들, 소상공인에게까지 유리한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러한 혁신이 일어날수록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네. 전체적으로 경제 활력소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혁신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이냐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혁신이란 말에 뭐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걸 보니까 좀 뭔가 참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또 아마존에서는 어떤 혁신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네, 지금 아마존고 아까 보여드린 네. 거는 우리가 실제 매장에서 쇼핑하는 걸 편리하게 해주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식자재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사시더라고요. 마트 온라인이라든지 쿠팡의 성장도 요즘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마존은 사실 그 전부터 인터넷 쇼핑 문화를 더욱더 편리하고 혁신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또 준비해 왔거든요. 네.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인공지능 비서 스피커 에코라는 제품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나왔던 게 2014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2년 전에 선보였던 제품이라서 굉장히 세상을 놀라게 했었고요. 네. 물건을 주문할 때 이제 저 스피커에게 말만 하면은 알아서 주문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물건 주문할 때 편리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음악 감상 당연히 가능하고요. 가정의 뭐 조명이라든지 온도, 에어컨 뭐 그런 것들 사물 인터넷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허브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궁금한 내용들 있잖아요. 뭐 네. 지식 같은 거 물어보면은 저 스피커가 검색을 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뭐 레시피라든지 그런 것들도요. 또 제가 영상을 보니까 심지어 생일 축하 노래 불러달라면 그것까지도 해주더라고요. 뭐 개인 비서네요, 정말. 정말 개인 비서 서비스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제품이 아닌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네.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의 중심이 이 인공지능 비서에게 만약에 옮겨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의존도가 이 인공지능 비서에게 자꾸 커지게 된다면은 앞으로 물건 주문할 때도 네. 이 녀석한테 주문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 굉장히 거대하고 스마트한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 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비슷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몇 달 전에 구글에서 구글 홈이라고 동일한 제품을 드디어 선보였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아마존 에코보다 2년 늦게 나왔어요. 그럼 뭐 또 기술이 더 발달해서 나왔을까요? 그렇게 기술이 발달해야 정상인데 네. 비교 자료들을 보게 되면요. 절대로 이 제품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아마존의 에코가 더 낫다라는 평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제품과의 연동이 더 쉽다라는 평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또 SK텔레콤에서도 나왔죠. 한국형 제품이 드디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누구라는 인공지능 비서 스피커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2년 늦은 네. 올해 출시가 됐죠. 그런데 이 누구라는 스피커는요, 정말 어이없게도 할 네. 수 있는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는 제품으로는? 음악 감상할 수 있고요. 네. 뭐 도미노 피자, BBQ 같은 거 단일 메뉴 주문할 수 있고, 네, 뭐, 단일 메뉴. 네, 그리고 SK텔레콤과 제휴된 제품들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등 굉장히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왜 2년 늦게 나왔는데 이 정도뿐이 안 되는지 그 부분 참 저는 미스테리하게 좀 생각을 하고 아쉽긴 있고요. 하네요. 네. SK텔레콤도 11번가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 주문하는 것까지 아마 계획에 있기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까지 기능이 발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서 보여드린 아마존 에코, 구글 홈에 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네. 많이 없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11번 거랑 연계된다면 정말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런 기술을 좀 좀 기대를 하는 게 조금, 못 미치긴 하네요.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제품들도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해왔어요. 네, 또뭐 있을까요? 이번에는요, 음성인식 스피커 외에도 그냥 물리적인 버튼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영상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시 버튼이라는 제품이고요. 정말 버튼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떨어졌을 때 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해당 상품이 주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탁기 쓸 때 세제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세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주문이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좀 편리하게 주문이 될 수 있겠죠. 네. 얼마 전 보니까 SK텔레콤에서 이 비슷한 버튼을 시범 운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도입을 한번 시도를 해봤던 거고요. 또 다른 제품도 한번 보실게요. 네. 이번에는 대시라는 제품이에요. 그냥 저거는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떨어진 물건, 사야 되는 물건들을 저장해 놓는 건데 저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마트 가셔가지고 아, 나 뭐 사려고 그랬지? 라고 까먹는 거 줄일 수 네. 있겠고요. 다른 데 어디 메모해놔야 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래 스마트한 판매 전략은 뭐냐면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뭘 사라고 자꾸 꼬드기고 꼬시고 회유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업하는 게 아니라 구매 과정 자체를 저렇게 간단하게 해버리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편리하니까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구매하는 습관 자체가 바뀐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할 네. 수가 있겠고요. 또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영업하는 방식에도 많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점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어요. 아, 뭐 저런 시스템이 있다면은 저 맨날 뭐 집에서 매일매일 장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배송 방법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뭐 배송 방법이 좀 더 뭐 빨라졌는지 혹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송 쪽에서도 네. 첨단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물류 창고에서도 아마존의 혁신이 있거든요. 네. 바로 2012년에 아마존이 물류 정리 로봇 키바라는 로봇을 만든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보시는 저 로봇이 되겠는데요. 저 조그만 게요, 무려 300kg 이상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좁은 장소에서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사람과 다르게 지치지 않죠. 충전만 잘하면 24시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실제로 아마존이 4년 전 저 로봇을 인수한 이후로 운용 비용이 20% 절감이 됐고 또 각 물류센터가 약 2,2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또 중국의 알리바바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거기도 저런 로봇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물류 창고 쪽에서도 저런 로봇 활용 상당히 도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는데 아마 드론을 이용한 택배 많이들 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드론 택배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빠르게 이렇게 시범 사업하고 영상으로 홍보했던 회사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2013년에 프라임 에어 서비스, 그러니까 공중을 통해서 배송하는 서비스 중에 드론을 이용한 것을 처음으로 선보였었고요. 또 작년에는 지금 보신 영상이 11월에 두 번째로 공개한 새로운 드론이에요. 택배 드론. 네. 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전에 드론과는 다르게 장애물을 알아서 인식하고 피해가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조종을 따로 하지 않아도요? 네, 자동으로. 드론은 이제 사람이 조정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 소프트웨어가 다 자동으로 저렇게 파악을 해서 이동하게 되고요. 2018년 아마존은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택배 드론을 보낸다고 다 좋지는 않겠죠. 네. 근데 드론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 그리고 가벼운 물건 같은 것들을 저 드론을 이용해서 보낸다면은 택배 운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CJ 등 이제 운송 회사들이 드론 택배 많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요. 네. 오늘 보여드린 이 아마존의 혁신들 사실 한국이 거의 한 2, 3년 뒤늦게 계속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런 혁신적이고 자본이 많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공한 것을 빠르게 따라가는 것도 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 수는 있겠으나 네. 글로벌적인 앞으로 세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이렇게 따라만 가서는 힘들겠죠.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좀 창의 한국이라고 하는데 창의적인 비즈니스 전략들 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안정적인 기술, 뭐 그런 부분을 따라가는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안정적인 기술에 또 국내 신기술이 좀 더 더해진다면 조금 더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